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짧고 굵고 명쾌한 이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서가번 전 의원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도로 사정 때문에 헐레벌떡 계단으로 올라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 1, 2분 뒤에 인사 나누도록 하고. 네. 정두원 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 기억하시죠? 네. 여기에다가 2개를 추가했습니다. 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력. 예. 이 2가지를 추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요? 이제 인사가 다 끝나니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뒷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좀 너무 좀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이 조각 단계에서 인사청문회 초기 국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번 조각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그 대선 공약인 5대 배제 원칙을 좀 더 정교화해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어떤 약속을 지킨 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또 어떻게 하필이면 내가 인사가 다 끝나니까 발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홍종학 후보 그동안에 내가 이제 임명됐던 사람 중에서 이 걸린 게 많거든요. 네. 그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건 다 이제 불문하자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예. 근데 또 내가 다 인사 다 끝나니까 딱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논점을 하나로만 좁히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게 이제 진짜로 칼같이 지켜진다면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못 지킬걸요. 왜요? 왜냐면요. 예. 그거 지키다 보면 인사 못 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에이, 진짜. 에이, 그래도 찾으면 제갈공명도 산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찾다 보면 있지. 적재적소 인사는 힘들죠. 그 능력도 중요한 건데 네. 뭐 그냥 아무 흠이 없는 사람 고르다 보면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매사가 이렇게 네.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그렇게 일을 해서는 부작용이 생기죠. 근데 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5대 원칙이 아니라 이제 7대 원칙이 됐는데 7대 원칙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그래서 본인은 어떠세요? 저요? 그걸 안 걸려요? 저야 뭐. 일단 저는 청문회 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걸린지 안 걸린지를 네. 나도 옛날에 무슨 이사할 때 나온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지나간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 불문 이제 앞으로 이제 걸리는 사람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과거를 다 하면 인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95님이 문자 주셨는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에 대한 발표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에 걸맞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벌써부터 답답함이 밀려오면서 걱정이 앞서네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 심정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찾아낼 거라고 믿어야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깨끗함의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동지에 나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제 하면 되지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용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서가번 전 의원이 저기 헐레벌떡 지금 뛰어들어오고. 네, 잘 됐네. 빨리 오셨네. 그냥 무시하고 우리끼리 둘만 얘기하고. 어제 저희가 왜냐면 서가번 전 의원하고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갔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특수활동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오발탄입니까? 오발탄뿐만이 아니라 뭐 마구 꼬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수습이 안 될 지경까지 갔다? 일단 제 기억에 선명한 게 성완종 그 당시 사건 났을 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뭐 원내대표 때 특활비를 받아서 집에다 갖다 줬다. 그랬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굉장히 불리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어디 나갈 때 전당대 나갈 때 이제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기탁금. 이제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대답을 할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알리바이를 이렇게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승자박이 돼버린 거죠. 그럼 특활비를 결국 횡령한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야 저렇게 무리하게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 이제 그때는 성완종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게 막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이 관련해서 어제 그 사과반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숨 좀 고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들었습니다. 생방의 묘미죠, 뭐. 어제 저희하고 이제 그 인터뷰했던 특활비 이야기 뭐 다시 되묻지는 않겠고요. 네네. 혹시 그 인터뷰된 데면 홍준표 대표로부터 뭐 전화 이런 거 안 받으셨어요? 지금 베트남 가셨대요. 알고 있어요. 예. 뭐 국제 전화도 있으니까. 따로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특활비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잖아.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네, 그 문제. 네, 지금 지금 외국 가서 시간을 좀 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로 답답하겠죠. 뭐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시간이 약이고. 예, 좀 잊혀졌으면 하겠죠, 뭐. 근데 이게 이제 어제 그 사과반 전 의원께서는 이 이야기를 꺼낸 주된 이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불똥이 자신의 그 특활비 발언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차단을 한 것이다. 사과반 전 의원은 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정도원 의원님, 이런 분석 공감하세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요? 이제 특활비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자기가 정리한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정리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까지 수사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바탕의 메시지를 이렇게 깔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특활비를 그렇게 해명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검찰 수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누가 또 고발하겠죠? 횡령죄로. 고발이 들어갈 테니까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고발 같은 경우. 사과반 전 의원도 그렇게 이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법무부 검찰 특활비는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검사 출신. 검사했고 또 뭐 본인 그 모래시계 검사로 그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냈고 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서 정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의 된 모래시계 검사는 자기가 얘기한 거죠. 어쨌든요. 송진아 씨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상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실 검찰의 특활비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국정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상납과 검찰 법무부의 이 특활비를 일체화시켜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홍 대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도 뭐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자 그러면 홍준표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국회 특활비 전체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사적으로 문제는 특활비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 지금의 특활비 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데 특활비가 지금의 문제는 이게 그 공적으로 최소한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지금 그 유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용하고 또 뭐 이 뇌물로 이용하고 뭐 그랬다는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지. 그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다 위법한 행위로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정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도 그렇네. 뭐 이제 어쨌든 특활비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인데 그래도 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제 그걸 조사를 할 텐데 법무부 같은 경우도 그거를 공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그것도 조사해봐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국회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이슈가 된 마당에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꼭 누굴 표적을 삼아서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할 필요는 없고 네.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좀 너무나 부풀린 것은 많이 축소시키고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두 분도 어찌 보면 이제 그 국회 그 경험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국회 특활비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정보기관 특활비는 정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특활비는 업무 추진비가 이제 있고 특활비가 따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업무비 주는 거 누가 네. 뭐라고 안 하겠는데 네. 업무 추진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상임위원장에다 간사들이 일을 더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고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걸로 가고 특수활동비 없어도 되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네. 역할에 맞게 네. 그럼 수당이면 수당 네. 뭐 그렇게 공식화해서 주는 게 맞지. 그게 이제 과거에 그 권위주의 시대 때 아마 네.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내려왔는데 사실 그 상임위도 상임위원장에 따라서 네. 야당 간사 여야 간사들한테 100만 원씩 그 특활비로 100만 원씩 준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선하는 동안에 간사를 한 10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죠. 옛날 그 새누리당. 네. 그 위원장을 많이 모시고 했는데 네. 진짜로 그 새누리당 위원장들한테는 100만 원씩은 못 받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위원장들은 대부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업무 경비로 그냥 명확하게 당연하면 그럼요. 특활비 없애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 역할 하신 분들한테 그 업무 추진비로 주면 되죠. 네. 네. 정도현님 어떻게 된 거세요? 저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장 하면서 이제 특활비가 나왔을 텐데 사실 저는 그걸 현찰로 이렇게 받아본 적은 없고 예. 이제 통장으로 위원회 선무가 이제 돈을 쓰는데 거기서 섞어서 썼겠죠.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선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600만 원을 받아서 예. 제가 그걸 쓴 게 아니라 예. 그냥 뭐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썼겠죠. 그러니까 구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특활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정원 특활비하고 검찰 특활비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다르다라는 그 반박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국정원에 상납된 돈이 개인적으로 그 쓰였을 가능성 이걸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홍준표 특활비가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다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하고 홍준표 특활비가 성격이 같은 거 아닌가요? 공무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인이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짬짬이로 네. 그냥 그렇게 어디다 썼는지 보고를 안 했으니까 뭐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부인에게 그 갖다 줬다고 그래서 사적으로 썼다고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고백은 면책이 되는지 고백이라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상 참작은 좀 될 수가 있죠. 일해라고 준 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고백을 왜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성완종 사건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고백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완종 사건에까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판단할 때 이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쭤볼 게 많은데 이거는 그 여권 인사인 서가번 의원께 여쭤보겠는데요. 정무수석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그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뉴스에 들었습니다만은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정무수석이 사실 지금과 더군다나 이게 정무수석이 이제 주로 이 그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정무적이라면 제일 큰 게 여의도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권이고 또 뭐 밖에 시민사회까지 다 있는데 지금은 또 시민사회 수석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무적 보좌를 하는 데인데 네. 지금같이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가 중요한 때 사실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네. 또 그만큼 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될 것 같냐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뭐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전직 의원들 중에서 네. 청와대 들어가 있는 분들 강기정 전 의원은 광주 광해시장 도전하는 게 거의 확실하죠. 지금 뭐 맹렬하게 맹렬히 선거운동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있습니다. 출마 못하니까 그건 아닌 그렇습니다. 거고. 뭐 예. 박수현 대변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또 본인은 고사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충남 뭐 지사 도전. 예. 그러면 이 두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나머지 또 몇 분 더 계시죠. 예. 정두환 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임명 뭐 한번 알지 뭐 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걸 뭐 어떤 사람이 정무수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무수석이 이제 뭐 국회 여당 뭐 야당 이제 상대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든 그 정부 업무에 대해서 네. 그런 전략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려면 굉장히 대통령과 격이 없는 사이가 되고 네. 또 여야를 접촉할 때도 무게감이 있어야지 그게 접촉이 되죠. 그냥 연락병 역할만 해갖고 접촉이 일이 되겠어요. 특히 좀 야당하고 얘기가 좀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야당하고 얘기가 되려면 대통령이 무게를 엄청 실어줘가지고 대통령과 격이 없이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대통령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주도록 말 그대로 대통령 해야지 대리인 느낌을 그게 줘야 된다. 여야 협상하는 데나 여러 가지 대화는 또 도움이 되지. 그냥 청와대 입장만 전달하고 오고 뭐 그게 무슨 아무나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궁금하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포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요?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정이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각 수석 비서실장부터 이 청와대 참모들이 다 같이 수석회의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이렇게 정무적 판단 모든 이 업무에서 정무적 판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무적 판단을 주도적으로 업무로 하는 이 수석이거든요. 네.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여야 협치 뭐 여의도 그 국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까지 심지어는 인사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정책 하나하나들이 이 정무적으로 그 국민들에게 미칠 그렇죠. 영향들 네. 이런 것들까지가 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정무적 업무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범위도 넓고 또 이 그 만나는 이 사람들도 많고 영역도 넓고 그래서 그만큼 그 신중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그래서 정무수석이 왕수석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께서 지겹다고 하셔갖고 뭐 질문 드리기가 무서워서. 예, 근데 이것도 안 짚을 수가 없어갖고 국민의당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 다 빼고 네. 어제 끝장 토론 끝났을 때 저희가 이상돈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돈 의원이 이제 그 말씀하신 하나만 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대신하겠는데요. 자, 국민의당에서 이제 호남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통합을 해서 제3정당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아니라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호남권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왜 이동을 버리고 가겠느냐. 남아서 아마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관되게 결국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내용이 왜 벌어지냐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있어가지고 호남에서 당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지금 굴뚝 같죠. 그러니까 결국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필두로 하는 호남계 이른바 네. 그 의원들의 생각은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라는 게 확인이 어제로 확실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심리적 분당.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당을 누가 깨고 나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안철수 제가 보기에 오늘 뭐 언론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그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뭐 통합파, 뭐 반환파, 뭐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실제로 안철수 의원 쪽이 제일 대표 쪽이 작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안에 몇 명, 7명인가 있던데, 비례대표 빼놓고 나면 지역구 의원들은 뭐 또 호남 분들 2분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2분조차도 마지막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뭐 궁금하고 나머지 또 2분 있는데, 그분들도 뭐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 생각대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논의를 모아낼 수 있을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 쪽에서 당을 박차고 나가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정말 본인이 정치를 본인 말대로 이당이 돼서 네. 또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면 네. 다시 또 민주당에서 뛰쳐나가듯이 그 국민당에서 나가서 유승민 바른당에 이제 몇 분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계하고 같이 합쳐서 새로운 뭔가의 정치 조직체를 만들지 않는 한 저분들을 좀 내보내고 당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분석의 바탕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세력 분포나 볼 때 오히려 그 호남권 의원들이 더 다수고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해관계가 더 명확하죠. 근데 문제는 그 범위를 현역 의원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장이나 당원으로 만약에 확장을 하면 통합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안철수 대표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 말씀은 이제 그리 되면은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를 누가 구성하냐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안철수 대표계와 유승민 대표계가 합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논리가 성립하는데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 이른바 반 안철수계 쪽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만 있으면 네. 그 반대 논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는 정두원 전 의원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마지막 정치적인 카드로 이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것도 못하면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러블 메이커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예. 이제 집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 충원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진짜로 이 다리를 불살라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불살라 버린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은 대통령의 꿈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17대 때 벌써 이제 문국현 의원도 계셨어요. 네. 비슷하죠. 안철수 장조한국당. 예, 장조한국당. 알겠습니다.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은 ING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뭐 직선에서 다시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직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의 문제는 이게 공적으로 최소한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지금 유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용하고 또 뭐 이 뇌물로 이용하고. 뭐 그랬다는 추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지. 그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다 위법한 행위로 네.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 그것도 그렇네. 뭐 이제 어쨌든 특활비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인데 네. 그래도 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제 그걸 조사를 할 텐데 법무부 같은 경우도 그거를 공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그것도 조사해봐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국회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특활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이슈가 된 마당에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꼭 누굴 표적을 삼아서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할 필요는 없고 네.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좀 너무나 부풀린 것은 많이 축소시키고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분도 어찌 보면 이제 국회 경험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국회 특활비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정보기관 특활비는 정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특활비는 업무 추진비가 이제 있고 특활비가 따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업무비 주는 거 누가 네. 뭐라고 안 하겠는데 네. 업무 추진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상임위원장에다 간사들이 일을 더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고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럼 걸로 가고 특수활동비 없어도 되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네. 역할에 맞게 네. 그럼 수당이면 수당 네. 뭐 그렇게 공식화해서 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짧고 굵고 명쾌한 이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서가번 전 의원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도로 사정 때문에 헐레벌떡 계단으로 올라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 1, 2분 뒤에 인사 나누도록 하고 네. 정두원 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 기억하시죠? 네. 여기에다가 2개를 추가했습니다. 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력. 예. 이 2가지를 추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요? 이제 인사가 다 끝나니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뒷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좀 너무 좀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제 이 조각 단계에서 인사청문회 초기 국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번 조각은 힘들겠지만 이걸 그러니까 그 대선 공약인 5대 배제 원칙을 좀 더 정교화해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어떤 약속을 지킨 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또 어떻게 하필이면 내가 인사가 다 끝나니까 발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홍종화 후보 그동안에 내가 이제 임명됐던 사람 중에서 이 걸린 게 많거든요. 네. 그거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건 다 이제 불문하자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예. 근데 또 내가 다 인사 다 끝나니까 딱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논점을 하나로만 좁히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게 이제 진짜로 칼같이 지켜진다면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못 지킬걸요. 왜요? 왜냐면요. 예. 그거 지키다 보면 인사 못 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에이, 진짜. 에이, 그래도 찾으면 제갈공명도 산속에 있었잖아요. 찾다 보면 있지. 적재적소 인사는 힘들죠. 그 능력도 중요한 건데 네. 뭐 그냥 아무 흠이 없는 사람 고르다 보면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매사가 이렇게 네.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그렇게 일을 해서는 부작용이 생기죠.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5대 원칙이 아니라 이제 7대 원칙이 됐는데 7대 원칙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그래서 본인은 어떠세요? 저요? 그걸 안 걸려요? 저야 뭐. 일단 저는 청문회 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걸린지 안 걸린지를 네. 나도 옛날에 무슨 이사할 때 나원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지나간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 불문 이제 앞으로 이제 걸리는 사람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과거를 다 하면 인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95님이 문자 주셨는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에 대한 발표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에 걸맞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벌써부터 답답함이 밀려오면서 걱정이 앞서네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 심정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찾아낼 거라고 믿어야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깨끗함의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동지에 나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제 하면 되지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용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서가번 전 의원이 저기 헐레벌떡 지금 뛰어들어오고. 네, 잘 됐네. 빨리 오셨네. 그냥 무시하고 우리끼리 둘만 얘기하고.
어제 저희가 왜냐면 서가번 전 의원하고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특수활동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오발탄입니까? 오발탄뿐만이 아니라 뭐 마구 꼬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불똥이 자신의 그 특활비 발언으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차단을 한 것이다. 서가번 전 의원은 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정도원 의원님, 예. 이런 분석 공감하세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요? 이제 특활비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예. 자기가 정리한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정리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까지 수사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바탕의 메시지를 이렇게 깔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특활비를 그렇게 해명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검찰 수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누가 또 고발하겠죠? 그 횡령죄로. 고발이 들어갈 테니까 예.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고발 같은 경우. 서가번 전 의원도 그렇게 전망을 이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법무부 검찰 특활비는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검사 출신. 검사했고 또 뭐 본인 그 모래시계 검사로 그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냈고 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서 정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의 된 또 여러 가지 모래시계 검사는 자기가 얘기한 거죠. 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요. 송진아 씨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상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실 검찰의 특활비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국정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상납과 네. 검찰 법무부의 이 특활비를 일체화시켜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홍 대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도 뭐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자 그러면 홍준표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국회 특활비 전체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사적으로 문제는 특활비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예. 이 지금의 특활비 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데 특활비가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수습이 안 될 지경까지 갔다? 일단 제 기억에 선명한 게 성완종 그 당시 사건 났을 때 네.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내가 뭐 원내대표 때 특활비를 받아서 집에다 갖다 줬다. 그랬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굉장히 불리한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어디 나갈 때 전당대 나갈 때 이제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기탁금. 이제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대답을 할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알리바이를 이렇게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승자박이 돼버린 거죠. 그럼 특활비를 결국 횡령한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저렇게 무리하게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 이제 그때는 성완종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게 막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이 관련해서 어제 그 서가번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숨 좀 고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들었습니다. 생방의 묘미죠, 뭐. 어제 저희하고 이제 그 인터뷰했던 특활비 이야기 뭐 다시 되묻지는 않겠고요. 네네. 혹시 그 인터뷰된 데면 홍준표 대표로부터 뭐 전화 이런 거 안 받으셨어요? 지금 베트남 가셨대요. 알고 있어요. 예. 뭐 국제 전화도 있으니까. 따로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특활비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잖아.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네, 그 특활비 문제. 말입니까? 네, 지금 외국 가서 시간을 좀 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로 답답하겠죠. 뭐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시간이 약이고. 예, 좀 잊혀졌으면 하겠죠, 뭐. 근데 이게 이제 어제 그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이 이야기를 꺼낸 주된 이유가